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가장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여서 어떤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이야기가 속도, 속력, 그리고 빠르기란 단어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물체가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기준점으로부터 어떻게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동 거리라는 이야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변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자, 이 다람쥐가 P점에서 Q점까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냐면 요 선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떠한 시간 동안 1초면 1초, 2초면 2초, 3초면 3초 동안 다람쥐는 요 선을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다람쥐가 이동한 거리는 바로 요만큼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만큼입니다. 실제로 다람쥐가 이동한 거리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위라는 거는요, 위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다람쥐가 처음의 위치와 나중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였는지만 보기 때문에 변위를 표현하시오 라고 얘기해 버리게 되면요, 이 파란색이 아니라 이 사이의 직선거리만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위치 변화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위와 이동거리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람쥐는 앞으로만 갔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람쥐가 요전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10m를 갔고요. 다시 뒤로 15m를 이동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점은 이곳이고요. 자, 그랬을 때 다람쥐의 총 이동한 거리는요, 지금 보면 10m를 앞으로 갔다가 15m를 뒤로 왔죠. 다람쥐가 한 이동 거리는 10m에다가 15m에서 총 25m를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동 거리입니다. 그런데 변위는 처음과 나중의 위치만을 봐야 되죠. 그래서 처음 위치는 바로 이곳 0m 지점 이곳인데 나중에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10에서 15로 움직였으니까 여기는 아마 5m 더 이동한 지점일 거예요. 자, 근데 이쪽 방향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있는지 오른쪽으로 있는 건지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호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정하는 거는 정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만 합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다면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서 변위는 마이너스 5m 이렇게 쓰게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에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또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변위는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 표시를 해줘서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시작점과 끝점의 사이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변위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위는 바로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동거리는 대체로 S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 영어 S라는 소문자로 표현을 할 거고요. 단위는 당연히 이동한 거리니까 미터를 쓸 겁니다. 자, 이동거리는 왔다 갔다 한 전체 이동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크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변위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위는요, 정확하게 벡터라는 걸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서 벡터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요. 역시나 단위는 미터를 쓸 겁니다. 방금 또 봤지만 변위는 크기가 존재하고요. 방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벡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동거리는 스칼라량만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동거리와 변위라는 정확한 정의에 따라서 뒤에 있는 속도와 속력도 같이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어느 위치에 있고 얼만큼 이동했고까지만 표현하면 두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물체 A가 100m를 이동했고 어떤 물체 B가 1000m를 이동했다 라고 했을 때 둘은 100m를 이동하고 1000m를 이동했지만 100m를 이동한 사람은 100초가 걸렸고 1000m를 이동한 사람은 10초가 걸렸다 라고 한다면 둘의 빠르기는 그 100m를 이동하고 1000m를 이동한 이동 거리 자체만으로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을 또 도입을 했어요. 바로 이 빠르기를 알려주는 물질의 양이 바로 속도와 속력입니다. 얘는 빠르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얼만큼 빠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m를 100초에 이동한 거랑 1000m를 10초에 이동한 거 누가 더 빨랐나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 1000m를 10초에 이동한 게 훨씬 빨랐다. 어떻게 비교를 했죠? 자, 요거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1초당 얼만큼 갔니? 라고 비교를 하면 되죠. 자, 평균적으로 100m를 100초 동안 간 사람은 평균적으로 1초당 몇 미터 갔겠어요? 1m를 움직였겠죠. 자, 1000m를 10초에 간 사람은 1초당 몇 미터를 움직였을까요? 100m를 움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초당 많이 이동을 한 사람이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100초, 10초라서 평균적으로 1초당 몇 미터를 움직였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이렇게 1초당 이동한 거리, 평균적으로 1초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는 단위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속력은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동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변위가 아닌 이동거리를 쓰게 되고요. 이동거리는 아까 크기만을 존재했죠. 그래서 속력도 크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앞으로 V라고 쓸 거예요. V라고 쓸 거고요. 단위는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죠? 100m가 100초 동안 갔으면 1초 동안 몇 미터 갔을까요? 라고 하면 100m를 100초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터 초죠. 초를 영어로 쓰게 되면 세컨드라고 해서 S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퍼라는 의미는 나누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거고 V라고 velocity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게 속력이에요. 단순 빠르기입니다. 1초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평균 속력이라고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초
10초 이렇게 움직일 때 평균적으로 1초에 얼만큼 갔을까요? 라고 하는 게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적으로 1초에. 자, 근데 순간 속력은요. 3초 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5초 대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력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간격 동안 1초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갔는지가 평균 속력이라면 순간 속력은 그 시각, 딱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그래프가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평균 속력은요. 이 시간 동안에 요만큼 이동거리가 증가했죠. 그래서 시간당 속력하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이 기울기가 평균 속력일 거예요. 그런데 순간 속력은요. 요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때 속력이 얼만큼 됐냐. 그러면 이 간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야겠죠. 간격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접선이 나오겠죠. 마치 요 지점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미분하는 것처럼 매우 작은 요 순간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본다면요.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는 게 평균 속력이 되고요. 이렇게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게 순간 속력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보기보다요. 꾸준히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바로 이렇게 평균 속력이 계속 똑같이 나오고 순간 속도 똑같이 나오겠지만 조금 빨라졌다 느려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을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그 운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을 이해했다 하면 속도는 더 쉽습니다. 아까 속력은 단위 시간당 1초당 이동 거리였다면요. 속도는 1초당 변위입니다. 자, 변위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변위는 방향과 크기가 둘 다 있었던 벡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V에다가 방향까지 있음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벡터량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단위 시간당 변위를 나타낼 거고요.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게 될 겁니다. 똑같아요. 평균 속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평균 속력처럼 어떠한 간격, 시간 간격을 의미하죠. 이 시간 간격 동안의 기울기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프에서는 이 시간 간격 동안 1초 동안 평균적으로 얼만큼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순간 속도는 계속 속도가 바뀔 수 있죠. 그 순간 여러 그 간격이 아니라 딱 그 시각. 그래서 이 델타가 거의 0에 가까이 갔을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점점 만나다 보면 딱 한 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시간 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계속 외워버렸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시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속도가 안 변할 때 그런 그 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 지금 배우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여러 번 한번 써봐야 뒤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빠르기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이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는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사용을 합니다. 가속도는요, 시간당 그러니까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차는 신호가 대기했다가 출발하는데 3초가 걸렸고요. 어떤 차는 1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변하는데 시간의 차이가 나죠. 우리는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생각할 때 가속도인지 가속도인지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는 이제 더해지는 거죠. 속도가 더해지거나 혹은 속도가 빠지거나 속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차량을 타고 달리고 있어요. 처음에 10m/s로 달리다가요. 5초 동안 100m/s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초 동안 평균적으로 얼만큼씩 속력이 변해야 100m/s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간단하죠? 총 차이는 90이죠. 그러면 90m/s를 5초 동안 변화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90으로 5로 나누니까 18이 되겠네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m/s 나누기 세크예요. 자, 번분수가 나왔네요.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세크 2번 제곱분의 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는 m/s 제곱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요, m/s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했냐면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썼죠. 요거를 다시 쓰면 100m/s 빼기 10m/s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요걸 쓰면 가속도는 A라고 씁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속도니까 당연히 방향까지 있을 거예요. 가속도 A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쓰게 됩니다. m/s 제곱이 역시나 J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 정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요 단위가요, 낯선 단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왔던 걸 그대로 따라가면 요 단위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고 있던 거를 빠르게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겠죠. 자,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는 속도가 0m/s가 되는 거죠. 딱 0이 돼버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겠죠. 그래서 가속도는요, 누구랑 연관이 되는 거냐면 바로 힘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힘이랑 가속도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있다는 거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역시나 똑같아요. 평균 가속도라는 거는 어떠한 시간 동안 이렇게 속도가 변했을 때 평균적으로 1초 동안 얼만큼 변했을까를 얘기하는 거고요. 순간 가속도는 딱 그 시각에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순간 기울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등 가속도라는 건 등자는 같을 등자예요. 등 가속도라는 거는요,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1초 동안 속도가 증가하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속도가요, 2m/s 제곱인데요. 처음 시작을 0으로 시작을 했다 하면 1초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2m/s가 되겠죠. 자, 1초가 또 지났어요. 그러면 또 2m/s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4m/s가 되는 거예요. 또 1초가 지나면요, 6m/s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나면 8m/s가 되는 거예요. 속도 증가량이 일정한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등가속도 운동이 되게 익숙한 듯 하면서 익숙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거나 혹은 일정하게 작아지려면요, 아까 힘이 필요하댔죠. 어쨌든 속도가 바뀌려면 힘이 필요한데 이 힘, 우리가 힘 중에서 이제 모든 힘을 합쳐서
그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알짜 힘이 일정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물체에 이쪽에서도 힘을 주고 이쪽에서도 힘을 주고 이쪽에서도 힘을 주는데 이 힘들을 다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해야지 등가 속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변하면 정확하게 같은 양만큼 계속 빨라지지는 못하겠죠. 바뀌겠죠. 자, 등 똑같이 또 붙었어요. 이번에는 등 속도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러면 알짜 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알짜 힘이 있다 하면 속도가 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알짜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등속도라는 거는 속도, 크기, 방향 모두 일정해야 돼요. 자, 알짜 힘이 0이란 얘기, 다시 등속도란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 가속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요, 가속도가 없고 알짜 힘이 0이다. 알짜 힘도 없다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보통 우리 이런 것들은요, 다 그래프로 그리는 게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도 쉽고요, 또 해석하기도 쉽고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게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는요, 속도의 그래프에서는 단순히 봐도요, 지금 요 시간대 속도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또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우리 뭐라 불렀죠? 가속도라 불렀죠. 그래서 시간당 속도, 여러분이 1차 하면서 배웠죠? 시간당 속도라고 얘기한다면 T분의 V, 이거 뭐죠? 기울기죠. 그래서 요 기울기 자체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또한 요 아래쪽에 보면요, 속도는 시간당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시간 곱하기 거리 하면, 시간 곱하기 속도를 하면 뭐가 나오겠죠? V 곱하기 델타 T를 하면 델타 S라는 이동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래쪽의 면적은 이동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옛날에 수학 시간에 항상 속도가 일정한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는 아마 속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는 시간 곱하기 속도에서 요 밑에 다 하면 요만큼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변하고 있죠. 요 시간에는 요만큼, 요 시간에는 요만큼의 속도, 요 시간에는 요만큼의 속도. 그래서 곱한 거를 다 더하면 바로 요렇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만 알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가속도도 알 수 있고요, 이동한 거리까지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런 그래프는요, 처음에 앞으로 가고 있다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멈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화살표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요, 처음에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었냐면 V0라는 속도가 요만큼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점점 속도가 줄어들죠. 근데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데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0이 딱 돼버린 거죠. 요 시점에 0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0이 된 이후로 마이너스가 됐죠. 다시 얘기하면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점점 다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자, 이 운동 하는 거 알겠나요? 빠르게 움직이다가 점점 느려졌다 멈췄다가 뒤로 점점 다시 빨라지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한 만큼이 요만큼이라면 요게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 플러스로 오른쪽이라 했다 하면 요만큼은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총 이동거리 구할 수 있고요. 변이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을 많이 해봐야 편안하게 운동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로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당 위치 그래프예요. 시간 위치 그래프는 당연히 요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자, 그대로 표현 한번 써보면 돼요. 시간당 위치는 우리 뭐라 불렀죠? 속도 혹은 속력이다 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가 될 거고요. 0에서 t초까지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얘도 지금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적인 거예요. 여기도 t초 때 어떻게 됐죠? 기울기가 0이니까 멈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로 이동을 한 모습이죠. 앞에 있었던 그 그래프 있죠? 그게 바로 실제로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시간당 가속도. 자, 요건 좀 쉽죠. 요만큼 넓이. 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로 그렸죠? 그러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속도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미분 이미 배웠었죠? 미분꼴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까 위치 변화가 있었고요. 우리 변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속도는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썼는데 순간 속도를 구할 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라고 써줬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다시 고치면 dt분의 ds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가속도 역시 리미트 델타 t가 델타 t에서 델타 v로 가는 거죠. 0으로 가고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t분의 dv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넘기면요. dv는 a 곱하기 dt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 적분꼴로써 이 가속도, 속도, 그리고 위치를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X축, Y축이 뭔지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래프가 보이면요. Y축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확인할 때 계속 여러분들은 항상 속도 그래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봐서 이것들을 많이 실수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을 그릴 때 무조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데 본인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서도 X축, Y축이 무엇인지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죠. 이게 무엇인지 쓰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래프를 그릴 때도 꼭 쓴 다음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이 그래프 어떻게 움직였죠? 가만히 멈춰 있죠. 자, 속도 그래프예요. 점점 빨라져서 1초 때 1m/s까지가 되네요. 점점 빨라져서 1초 때 1m/s가 됐어요. 그리고 1초에서 2초까지 멈춰 있는 건가요? 아니죠. 속도가 1m/s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2초에서 3초까지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3초 때 0이 되네요. 3초 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쵸?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가다 3초 때 멈췄습니다. 자, 3초 때 점점 줄어들다가 3초 때 딱 멈춘 거예요.
자, 그리고 3초에서 4초까지 지금 다시 어떻게 뒤로 가면서 점점점 빨라졌다가 4초에서 5초까지 다시 속도가 줄어들면서 멈췄어요. 자, 요 지점이 3초 지점이죠. 요 지점이 5초 지점이에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 어디예요? 요때죠. 3초 때. 3초 때 딱 멈췄다 뒤로 바꾸죠. 자, 가속도 방향이 바뀌는 곳. 자, 지금 얘는 가속도 요만큼이죠. 그리고 얘는 지금 2초에서 3초 가속도 바뀌었나요? 가속도는 안 바뀌었죠. 계속 똑같은 가속도로 줄어들었죠. 근데 4초 때 딱 가속도가 바뀌어서 요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가속도는 요때 바뀐 거죠. 자, 한번 다 구해봅시다. 자, 0에서 1초까지의 가속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때 가속도는 얼마예요? 1m/s 제곱이죠. 자, 이때 가속도는 등속도 운동. 자, 2에서 4초까지 가속도는 2초 동안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2초 동안 이때는 2초 동안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나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되네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죠? 1초 동안 마이너스 1 빼기 0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0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때는 1초 동안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역시나 가속도가 플러스 1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동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앞으로 간 거 한번 삼각형 다 한번 구해볼까요? 요만큼은 얼마죠? 파란색으로 쓸게요. 요만큼은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만큼 같고요. 요만큼은 1, 요만큼은 2분의 1. 자, 앞으로 총 간 거리는 얼마냐면 2m를 갔네요. 자, 뒤로 간 거리 한번 해볼게요. 1에다가 1인데 2분의 1이니까 요만큼 2분의 1, 요만큼 2분의 1. 총 뒤로 1m 더 이동했네요. 자, 이 물체의 이동거리는 총 얼마인가요? 2m 앞으로 갔다 1m 뒤로 와서 이동거리는 총 3m가 될 거고요. 변위는 어떻게 되죠? 처음 시작이 0m였고요. 2m 갔다 1m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얼마죠? 1m죠. 그래서 변위는 1m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에서 5초 동안 속력은 얼마인가요? 속력은 자, 그럼 5분의 3m/s가 되겠죠. 자, 0에서 5초 동안 속도는 얼마일까요? 속도는 5분의 1m/s가 되겠죠. 이렇게 속력과 속도는 이동거리와 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면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등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초 동안 속도가 커지는 양, 줄어드는 양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방향과 크기는 모두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등가속이기 때문에. 원운동 이런 건 안 돼요. 원운동은 계속 속도가 변하거든요. 그 얘기는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등가속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알짜임이 일정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알짜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항상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 1차 함수는 좀 그래도 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는 식 1차 함수 식 쓰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식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문제를 해석할 때는 꼭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 식은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프 안에서. 이 식을 쓸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방향 설정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그냥 대입해서 아무 생각 없이 풀려고 하면요, 많이들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잘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꼭 그래프를 그렸으면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유도는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울기 가속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가속도를 A라고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TV라는 속도 있고 초기 속도 V0입니다. 자, 요 그래프 봤을 때 우리 Y축, A축 쓸 수 있는, Y는 AX 더하기 B 요 그래프잖아요.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자, Y축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죠? 속도를 알려주죠. 속도는 V죠. V는, 자, 가속도는 똑같이 A라고 썼죠. 기울기가 A인 거죠. 그러니까 A하고 X 대신에 우리 뭐 쓴 거예요? T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X절에 그냥 T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Y절편 얼마인가요? V0. V0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요 그래프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AX 더하기 B 자리에 이 알파민만 다른 걸 쓴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거리 시간인데요.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민넓이를 구하면 된다. 한번 해보죠. 자, 민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네모 더하기 세모 하면 되겠죠? 한번 네모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네모는 V0T네요. 더하기. 자, 요 세모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이 T고요. 요만큼이 얼마일까요? V-V0죠. 더하기 2분의 1 A에다가 V-V0네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요. 2분의 1 A V-V0라고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금 식을 정리를 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A에다가 V 자리에다가 AT-V0 넣어도 될까요? 더하기 V0 넣어도 될까요?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V0죠? 그럼 얘 사라지네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얘를 먼저 쓸게요. 2분의 1 여기서 잘못 썼었네요. 앞에. 자, 여러분 여기 T 곱하기 V0인데 A라고 썼었네요. 이거 잘못 다 된 거니까. 자, 여기 T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AT의 제곱 더하기 V0T라고 하는 요식이 바로 나오죠. 자, 여기가 T고요. 여기가 요거니까 요 자리 T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거리 시간도 그냥 요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요. 나중에는 이게 일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연립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쓰는데 요 자리는 T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 T 대신에 여기 있는 걸 넣어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S는 2분의 1A에다가 T 자리에다가 A분의 V-V0 제곱 더하기 V0 A분의 V-V0 요거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요 아래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시간을 모를 때 활용할 수 있어서 쓰는데요. 나중에는 사실 일 에너지 정리로서 바로 쓸 수 있는 식이기도 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쭉 계산해보면 AA 사라져서요. 이 AS 하나 나올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뭐 V0 똑같은 거 없어지고 이렇게 계산이 금방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보다는요. 여기 있는 그래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혹은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적분꼴로 미분꼴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V는 DT분의 DS 이렇게 썼었고요. 또 A는 DT분의 DV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러면 DV는 ADT이기 때문에 얘 적분하면 V는 AT 더하기 V0라는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뒤에는
부정적분의 상수니까 이렇게 V제로 붙여준 거고요. 똑같아요. 얘도 그냥 그대로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분꼴로 해서 가도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래프로 그냥 해석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위 이동거리라는 거 이제 했었죠. 하나는 스칼라였고 하나는 벡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총거리, 변위는 처음과 끝점 사이의 거리, 이동거리는 스칼라, 변위는 벡터량이다. 자, 속도와 속력은요 1초 동안의 이동거리, 1초 동안의 변위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얼만큼 이동했니? 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속도와 속력이었고요. 당연히 부호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가속도라는 거는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물체의 운동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멈추게 하려 해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 변화량이 일정했다. 알짜임이 일정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라 함은 알짜임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물체의 운동이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돼야지만 뒤에 내용들을 다 우리가 해석하기가 편해집니다. 물리학이라는 거는 다양한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점질량이 될 수도 있고요. 막대기가 연속부 질량 분포인 막대기일 수도 있고요. 전하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거라도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시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단원을 편안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다음 물리를 배울 때 조금은 익숙하고 편안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